서울에도 규제 지역을 해제시켜 주되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은 계속적으로 50% 해주는 거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규제 지역 해제가 가장 중요하다. 단기간 내에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앞으로 규제 완화 카드가 나온다라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죠. 지금 현재 PF 대출 심사 중단 사태로 인해서 지금 건설사들의 도산 위기, 금융사들의 부실 위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수 경기 악화, 경제 위기를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앞으로 쏟아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강의 영상에서 언급했던 이런 규제 완화 카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완화 카드가 나왔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고, 뒤에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 정상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과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금융 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대한 연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현행 기준에서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층들도 6개월 이내 전입,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2년 이내로 바뀌었었죠. 그런데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기존대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이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 2년으로 연장시켰다. 따라서 지금 분양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미분양 해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2년으로 연장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조치 계획을 보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한데 이게 1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번째는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기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을 했었었죠. 9억이 초과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마찬가지 미분양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금 웬만한 지역 일대에 분양가 수준이 9억이 초과되는 지역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장이동도 그렇고 또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거기에 따른 미분양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12억 원까지 확대를 추진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 내규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규제 지역 추가 해제 검토를 계획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현행 기준에서 투기과열지구 39곳이 남아있고 조정대상 지역은 60곳이 남아있습니다. 9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정대상 지역 101곳 중에 41곳,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중에 4곳을 해제 발표를 했었었죠. 자, 이 또한 11월 중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제할 만한 곳들을 아마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주정심은 1년에 2번 정도 개최를 하는데 이번 6월 달에 발표를 했었고 이번에 또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미리 앞당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업장에 제가 강의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경기도 지역 일부분
인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경기도 지역 일대에서도 지금 하락폭이 좀 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락폭이 큰 곳, 수원, 화성, 시흥, 그리고 의왕, 안양, 또 여기에 용인, 그리고 광명, 성남, 뭐 이런 지역 일대 아마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중심부 일대는 아마도 투기과열지구만 해제시켜 주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고, 분당 지역 같은 개발 이슈가 있는 곳들은 제가 봤을 땐 아직까지는 좀 보류를 하지 않을까. 서울 지역도 지금 하락폭이 큰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성북, 노원, 도봉, 뭐 이런 지역, 강북구, 은평, 서대문구, 종로, 중구 이런 지역 일대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 그런 지역 일대도 해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웬만한 지역 일대는 계속적으로 아직 보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투기 과열지구만 해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23년 부동산 전망을 했을 때 말씀했다시피 내년 상반기가 가장 금리 인상의 정점기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서울에도 규제 지역을 해제시켜 주되,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은 계속적으로 규제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해제 발표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대출 규제 완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며칠 전에 대출 규제를 반드시 풀어줘야 되고, 무주택 1주택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2주택자까지도 풀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규제지역 해제 발표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LTV 50%를 완화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LTV 50%로 완화하는데 지금은 현재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규제지역 내 무주택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 주택자는 대출 한 푼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하는 조건으로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에도 LTV 50%로 허용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바로 시행되지는 않죠. 금융위에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심리적 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지금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15억 초과되는 아파트도 대출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심리적인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일단 먼저 발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정부는 도심 내 우수입지 공급 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민주거 안정실현 방안, 그리고 청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연내 제가 봤을 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 여기에 따른 내용도 함께 추가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고 또 15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도 대출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 건지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생애 최초인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생애 최초는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 생애 최초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LTV 현재 지역 상관없이 80%까지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8월 1일 이후부터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됐죠.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집이 있었는데 처분하고 지금은 현재 주택이 없는 분을 무주택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1주택. 이런 분들은 똑같이 LTV 지역 상관없이 50%로 단일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 LTV 50%까지 완화하게 될 경우에 파급력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땐 파급력이 아예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하나 좀 나열을 해 본다면, 우선적으로 무주택자,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 일대와 투기 과열지구가 있죠.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9억 원, 이거를 기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출 기준점. 9억 원 이하는 40%가 발생이 되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9억이 초과되는 부분은 20%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50%로 단일화 해주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또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서도 마찬가지 대출 기준점이 9억 원입니다. 9억 원 이하는 50%, 그리고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가 발생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무주택을 한번 볼까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6억에서 9억 원 구간 같은 경우에 LTV가 얼마 나오냐면 약 5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나와요. 그러면 50% 해주는 거 의미가 있습니까? 거의 의미 없다. 1주택자도 거의 뭐 별 차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거의 의미가 없다. 자, 그리고 무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때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서는 5억에서 8억 구간, 주택가격 5억에서 8억 구간의 대출 LTV는 60%가 나옵니다. 그리고 5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 70%까지 나와요. 의미 있습니까? LTV 50%까지 해준 거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심리적 개선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단일화를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15억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죠. 무주택 1주택자 가운데서 15억이 초과되는 부분, 뭐 2주택자는 뭐 지금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으니까 15억 초과. 이 아파트 지금 현재 대출이 나오나요?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 LTV 한 푼도 나오지 않은데 이 또한 마찬가지 LTV 50%까지 적용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거래에 대한 정상화 해결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구간을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층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상급지. 자,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층들 중에서는 본인들이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일정 부분 대출을 조금 받고 갈아타실 수도 있고, 또는 다주택자분들, 이 다주택자분들이 처분을 하고 한 채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고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이 두 유형의 매수자분들이 아마 상급지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급지 갈아타는 데 있어서 선매수, 후매도가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 이거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DSR이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선매수를 해놓고 잔금을 3개월 이내로 보통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 뭔가 대출을 실행해서 뭔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후매도가 안 되는 겁니다. 후매도. 당연히 본인 집 안 팔리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DSR 규제 때문에 대출 한도도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현금 부자 아닌 이상 이게 쉽지 않다. 또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위험성을 안고 선매수를 할 분들이 많지가 않겠죠. 따라서 선매도하고 후 매수하실 분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땐 하급지역 있죠. 이 하급지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이 하급지를 뜻하는 지역은 주택가격 15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을 하급지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역 일대는 매물출의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지금 매도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물출에도 많고 매도 경쟁이 치열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다.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만 상급지역 있죠. 이 상급지를 뜻하는 구간은 주택가격 15억 초과되는 아파트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 일대는 제가 볼 때 급매물이 좀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하급 지역에서 어떻게든 단 한 건의 거래가 만약에 계약이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상급지 갈아타기가 반드시 가능해질 수 있겠죠. 따라서 상급 지역 일대에 급매물을 찾아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거래량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소수의 거래로 급매물이 거래가 될 거고, 또 여기에 매도인들은 금액으로 내놓은 급매물을 급매물 형식으로 가격을 좀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매물을 걷어들이기보다는 매물을 내놓되 초급매로 내놨던 금액을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관망세가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급매물만 소화되는 형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도 현재 이 주택자는 대출 나오나요? 대출 한 푼 나오지 않습니다. LTV. 그런데 만약에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어떻게 돼요?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는 순간 이 주택자는 LTV가 한 푼 나오지 않았던 게 60%까지 나온다고요. 60%까지. 따라서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도 투기 과열지구만 해제되면 15억 초과되는 아파트 대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규제 지역 해제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규제 지역이 해제되는 순간부터 거래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중심부인 서울 지역 일대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발표가 돼야지만 투자 수요층들도 유입될 수 있고 실수요층들도 다시 정상 범위로 선순환으로 거래가 대출을 받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 규제 지역 해제가 반드시 발표가 돼야 된다. 서울. 그런데 이게 바로 한순간에 다 풀어주진 못하겠죠. 제가 봤을 때 아직 하락폭이 서울 지역 일대에선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쯤 돼서 모든 규제가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다 해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강남 지역 일대도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도 좀 일정 부분 완화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동반되려면 반드시 중심이 될 수 있는 서울 지역 일대의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돼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심리적 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선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단기간 내에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상급 지역 일대에서는 급매물이 좀 거래되는 현상들이 나올 테지만 하급 지역 일대에서는 매물출의 매도 경쟁이 심화될 거다. 지역 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